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아마 지금 벌써부터 눈이 감기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 게 공채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 쓰겠다고 또 그렇죠. 밤새고 불 켜고 그러다가 이제 책상 위에 주무시고 이런 그렇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낮에는 왠지 예. 글이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서 밤부터 쓰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밤에는 왜 SNS에 글도 올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기 쉽습니다. 감성적이 되거든요.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간. 네. 이때 이제 쓰고 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얼마나 유치하고 내가 오그라들어서 오징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소개서 쓰겠다고 밤새면서 그러시는 분들 없어야겠고요. 정작 네. 이게 또 그러다 보면 시차가 안 맞아서 인적성 시험 보실 때 또 망치게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부터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될 겁니다.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시고 아침에는 뭐 좀 먹고 운동도 그렇죠. 하고 또 밤에는 숙면을 꼭 취하는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잡정보센터 본 방송이 오전 10시에 방송되니까 아침에 한가하신 분들은 이제 그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쁘신 분들께서는 이제 그 오후 6시에 재방송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밤은 절대 새면은 안 된다는 거 잊지 네. 마시고요. 오늘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네,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이고요. 네, 합격률 모든 노하우를 위를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예. 네, 이번 주는 삼성그룹 공채 합격 전략 계열사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취업 준비생들이 줄을 서서 네. 이분과 상담한다고 하는데 좀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줄을 서시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허준, 차준 뭐 이런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힘드세요?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네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열흘째 상담을 이어가고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밥 먹는데도 화장실 갔다가 30분 뒤에 오길래 저기 변비냐고 했더니 저기 첨삭하고 왔다고. 네. 그래서 그 바쁘신 사이에. 분이어서. 멀티 채널로 학생들과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은 멀쩡하게 하세요. 예, 힘드시거나 어려운 일 정리하고. 있으시면 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삼성 공채까지 확실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 또 뭐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맛있는 거 김하윤 먹지 않았을까요?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뭐 했어요? 네, 주말에. 여기 잡정보센터에서는 제가 또 최고의 브리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말 저녁에는 날씨를 전해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네, 그죠? 금요일 하루 쉽니다. 금요일 쉬는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요. 자, 어제 저희가 삼성전자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봤고요. 전자 다음으로 이제 채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이제 반도체. 어제도 네. 우리 유정석 대표님께서 아, 엄청나게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호황이죠. 화랑이죠. 호황이거니와 분기마다 매출이 거의 조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공계분들의 거의 꽃밭. 그 올림픽으로 치면 양궁 같은 거죠. 굉장히 그치. 예, 메달밭. 메달밭, 네. 쇼트트랙 같이 그치. 많은 이과분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 M1 문과분들 중에 일부 이렇게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같이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SDI 하면 아무래도 배터리 쪽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이제 배터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형이 있고 중대형이 있는데요. 소형 배터리를 하면 이제 우리 휴대폰, 모바일 쪽에 휴대폰.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중대형이라면 이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제 대형 건물들의 어떤 그 발전기 역할을 해줄 그런 배터리 쪽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독일 쪽과의 협업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시던데. 예, 그렇죠. 그죠? 그런 예. 쪽이랑은 또 어학적인 면들도 고려해야 되는 맞아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전형들이 나와 있고요. 이 사업의 형태만 제대로 이해해도 좀 M1 지원이 아닌 좀 정확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네.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SDI 이쪽이 다 모두 다 안 좋아질래야 안 네. 좋아질 수 없는 사업 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회를 취업 준비생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예.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삼성그룹에서 전자담으로 이제 활약을 맡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I 채용 공고를 어떤 직군을 모집하고 하고 있는 건지 김한현 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 2017 하반기 상급 신입사원 채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연구개발직과 설비 엔지니어직, 소프트웨어직, 영업 마케팅직과 경영 지원직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직과 설비 엔지니어직, 소프트웨어직은 오픽 IL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토스 5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업 마케팅직과 경영 지원직은 오픽 IM과 토스 6급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SDI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개발직과 기술직은요, 오픽 IL 그리고 토스 5급이 필요하고요. 영업 마케팅직과 경영 지원직 재무 부문은 오픽 IM과 토스 6급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열사별 채용이지만 자소서 항목은 그룹 공통입니다. 자소서 항목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취미와 특기, 존경인물, 어제와 똑같죠. 그리고 2번 항목입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700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3번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 등을 포함해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4번 항목인데요. 최근 사회 이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살펴본 삼성전자와 자소서 항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계열사가 다르고 사업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이 자소서를 써놓고 계열사만 바꿔서 냈다간 실패하기 십상일 텐데요. 네, 어디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자소서의 소재 자체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계열사에 맞는 자소서 작성 전략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한규 교수가 얘기한 대로 항목은 같아도 똑같이 해서 복붙했다가는 네. 반드시 탈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는 사업 분야가 엄연히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이제 차 코치님 이게 삼성자가 붙었다고 네. 다른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죠? 꽤 간혹가다. 많죠. 꽤 많고요. 네. 그런 분들과 주말 내내 보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묻는 것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TV 만드는 대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TV에 이제 액정을 이제 다루는 그 디스플레이인 것을 TV 만드는 거. 마치 그 여자분들이 왜 자동차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 거,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단순하게 단순화시키는 그냥 적당한 느낌, 실적이 좋대.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기업 전체를 실적으로 퉁치거나 특징으로 퉁치는 건 굉장히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SDI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디 공장을 견학 갔다 왔다 그 하나만으로 내가 감동을 먹고 지원을 이어간다는 좀 문과스러운 지원은 좀 지양을 해야겠어요. 오히려 사실 이과분들은 관련 분야나 관심이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용이할 텐데 문과분들이 사실 이거를 여기에서 하는 영업이 그런 영업이 아니거든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살펴드리겠지만 B2B에 정확한 수주 출자 영업을 주로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감성적인 접근은 정말 금물입니다. 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채용 규모를 좀 알아볼게요. 어제 삼성전자는 채용 규모를 늘린다고 했는데 SDI와 디스플레이도 좀 채용 규모가 늘어날까요? 네, 당연히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뭐 채용 규모에 대한 걸 논하기에 이과분들은 사실 채용 규모를 굳이 몰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고 지금부터 G사트를 그 문제를 푼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뭐 두 자릿수는 물론 그 뽑는 인원의 규모에 따라 세 자릿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영역들이고요. 어제 삼성전자는 SDI 는 네 자리던데 보니까. 그렇죠. 네. 그쪽은 뭐 거의 파티,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파티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채용을 못 하시면 그렇구나. 내년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요. 아무튼 그렇죠. 예. 세 자릿수 기본이고 SDI도 기본 늘 두 자릿수 이상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문과분들이 자주 묻는 게 이제 또 이게 늘어나면 우리도 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참 이제 왜냐하면 보니까 그렇죠. 반도체 화랑과 네. 문과는 크게 관련이 없나 봐요. 회사가 화랑이 있는 거지 뭐 그 친구들의 화랑이 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인사 쪽에 TO가 났다 해도 뭐 많아야 한 명 더 넣는 거지 뭐 4명, 10명 넣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큰 기대는 좀 접고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채용 규모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그 3요소라고 할 수 있죠. 소재 연구 개발, 핵심 공정,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채용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기계과 친구들의 채용이 좀 줄어들 것 같지만 화학과 화공과 친구들을 많이 요구하는 분위기도 무시 못하겠습니다. 전자전기과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예. 어제 이제 뭐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에 관해서 이제 국내 영업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이걸로 사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큰 필요가 없다. 그런 경험을 적으면
떨어지는 거야. 맞아. 큰일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구개발직과 기술직, 또 설비 엔지니어, 또 소프트웨어직은 전공 제한이 있고 또 나머지는 전공 제한이 없는 거죠? 이게 예,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전공 제한이라는 게 없는데 뭐 일단 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뭐 경영 지원 쪽에 뭐 재무를 뽑는다 이런 쪽에서는 사실 상경 계열 친구들이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자격증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의 기준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일한 경험을 좀 더 글 속에서 어필하고 면접 때 답변 드리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공계 친구들 기사 자격증 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는 문과 친구들의 회계 자격증이란 게 뭐 회계 1급 이런 거를 혹시 자격증이라고 논한다면 굉장히 좀 불리하겠다 말씀을 드려요. 확실히 뭐 자격증 하나를 더 보유할 바에는 내가 유관한 일들을 인턴이든 단기 알바든 뭐가 됐건 좀 일한 경력 위주로 나를 어필하는 게 더 좋겠고요. 제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전공 제한에 대한 건 사실상 문과는 뭐 특정 직무를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게 큰 뭐 어떤 어드밴티지는 아니라고 전혀 아닙니다.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직전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렇죠. 연구개발 기술직의 설비 엔지니어 이런 네. 뭐 소프트웨어는 네. 전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직무랑 전공이 연결이 되니까 소신 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 문과 학생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소서 어떻게 좀 써야 될까요? 일단은 그 문과부 많은 문과분들이 좀 그럴싸한 글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왠지 내가 그 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렇잖아요. 뭐 CRT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넘어가고, 뭐 평면이 뭐 플렉서블 막 이렇게 뭔가 좀 형용을 하려고. 예. 특히 저희 방송 자주 보신 애청자분들 중에 문과분들이 더 많이 보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우리 방송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몇 회입니까 벌써? 349회죠. 349회 중에 삼성 얘기를 한두 번 했겠냐고요. 그런 걸 보고 좋은 소스, 우리 아나운서님들이나 전문가님들의 소스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서 국어 듣기 평가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내가 마치 많은 걸 아는 양 허언증 가깝게 해당 산업을 멋대로 조망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 이해하게 된 계기를 알아야 돼요. 업계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드러나야 돼요. 잠시 후에 그 1번 문항 좀 더 살펴볼 텐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여기서 그럴싸한 B2B 영업 드립을 쳐서 LG 디스플레이나 다른 하이닉스 막 이런 데서도 쓸 법한 공인인증서 같은 글이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공인인증서 같은 글은 나오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뭐 직무에 대해서도 문과든 이과든 간에 그 본인 직무에 대한 정확한 본인만의 어떤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녹아나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안 된다 이 말을 네. 해주신 거고. 자,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저희가 자기소개 항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취미, 네. 특히 존경 인물이었습니다. 어제도 뭐 이건 계열사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그동안 많은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인터넷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차 코치는 그 지원할 때 존경 인물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죠. 삼성 그때 지원금이 있었죠. 네. 떨어졌습니다. 누구 했습니까? 이병철 안 되는 사람이잖아. 안 되죠. 너무 그러니까. 속보입니다. 그땐 미처 몰랐었죠. 이병철이 크나큰 아픔인 것을. 제가 특정 인물을 비하하겠다가 아니라 존경합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너무 많이 써요. 제가 아마 6,000번째 이병철이었을 거예요. 거의 뭐 종교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안 되는. 그렇죠. 예. 아 포스코도 박태준이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도 안 되고 취미 특기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이요. 우리가 흔히 쓸 법한 인물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코칭하고 얘기들을 듣다 보면 대부분 존경하는 인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산 정주영 회장, 호암 이병철 회장, 아니면 이건희 회장님. 틀렸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요. 사실 이게 이 존경하는 인물이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문항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뭐 일희일비한다거나 흥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남이 쓸 법한 뻔한 존경 인물은 지양해야겠고요. 또 하나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인물을 적어서도 곤란합니다. 네. 제 학생 중에 그 프로듀스 101 나왔던 네. 장문복 웃지 못할 걸. 지금 장문복을 적으려고 했던 넌 웃지 못할 거야. 아니 쓰고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 자, 이유가 문복이의 뭐- 그 이유가 쇳길, 듣고 싶네. 힙합으로 가는 그 쇳길, 촤그 영상 보시면 압니다. 그 쇳길을 걸어가는 그 느낌, 그 도전이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의 큰 방향과 같은 듯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애들이 있어. 정말 말도 안 웃지 되는구나. 못할 걸. 아, 정말. 부경대 김동우 보고 있잖아 지금도. 장문복을 적으면 안 되잖아. 부경대면 학교도 괜찮네. 죄송합니다. 방송을 통해 또 재학생 아,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김동우 씨요? 네 김동우 씨. 그래, 동우야 힘내. 짝기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요. 너무 트렌디한 인물을 적으면 좀 그 그렇죠. 보는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인사 그렇죠. 담당자. 아나운서님 아주 정확하게 예.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그렇다고 방향이- 해서 또 우리 아버지 쓰면 안 되고 그렇죠. 아무도 모를 사람 쓰면 또 안 되고. 네.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만만했던 게 사실 교수님들이었죠. 네. 근데 문제는 작년 말부터 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등판합니다. 그래요. 뭐 연대 석희태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니, 지금 또 전국에 이말 있는 듣고 하는 분도 모든 있을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 등판해갖고 다 명함을 내미니까 이제 판독 불가가 되는 거예요. 또 불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또정 교수님인지. 아 그렇죠 부교수인지 시간강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김승진 아나운서님의 존경하는 아나운서 선배님이 계십니까 혹시 롤 모델? 저는 뭐 네.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지금 딱 하면서도. 예, 뭐 여러분들 계시죠? 예, 근데 예. 딱히 어떤 분의 특징이 있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시기마다 좀 다르고 그렇죠, 네. 그렇죠. 방송의 성향과 그렇죠. 제가 그렇죠. 방송을 시작할 때와 또 그렇죠. 한참 하고 나서와 그렇죠. 또 이 MC를 맡게 된 이후와 또 맞습니다. 맞아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면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이 시기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교수나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차라리 어떤 네. 소설에 있는 인물 같은 거. 아 그거는 또 약간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너무 또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들 루피 많이 적었지? 루피 적으면 안 돼. 진짜 작정 정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 각오로 저는 진짜 오늘 재원을 거의 박열 수준으로 재원을 드리는데요. 안 돼요. 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진지함을 갖춘 인물이었으면 네. 좋겠네요. 어렵네요. 쉽지 루피는 않습니다. 말고. 존경의 인물 취미 특기를 통해 나라 나이의 시그니처를 보여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취미 특기에 요가 적는 여자분들 네. 이해는 합니다만 플라잉 요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플라잉 요가 뭐 네, 필라테스. 그렇죠. 어. 그렇게 그냥 한 요가 이런 거.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그게 너의 어떤 그 이너피스나 마인드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야,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없는 분은 아예 쓰지 말든가 그래야겠네. 네. 아니면 뭐 아예 쓰지 않아도 드라마 시청 같은 거 어때요? 그것도 약간 별로야? 네, 별로입니다. 그래. 오히려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게 아. 좀 도구로 활용하는 게 좋겠죠. 뭐 관련 네. 분야 지식 습득도 좋고 뭐 뭐 세미나 세션 참여도 좋고요. 특기는 말 그대로 내 특기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성을 띄는 게 좋겠구나. 세미나 세션 그래. 정말 없을 것 같은 취미긴 하지만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예. 본격적으로 에세이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700자예요. 다른 네네. 항목보다 좀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쉽다고 생각할 수도 네네. 있겠는데 이 부분 작성 요령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문항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취업, 삼성 취업, 그 계열사 취업과 이제 입사 후 포부. 그 아래는 성장 과정과 영향을 끼친 인물. 마지막에 시사 이슈죠. 잘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셨겠지만 직무 지원 동기를 쓸 칸이 딱히 애매합니다. 따라서 700자야. 예,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만약에 직무 지원 동기를 어떤 직무를 알게 된 계기로서 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성장 과정 때 한 카테고리로 해당 직무를 알게 된 과정을 적어주셔서 직무 지원의 계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이 이제 2번 문항에서 직무 지원 동기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즉 해당 직무에 대한 관심이 해당 업계 내에서 소화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의 현황 아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한 사람의 얘기가 전반부에 좀 나와줘야 되고요. 후반부에는 그러한 고민 아래 나의 어떠한 강점이 기여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궁금한 게 700자, 1,500자, 1,000자 각 네. 항목마다 그 글자 수가 다르거든요. 네. 네네. 그럼 또 이거에 또 의미 부여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 이거를 글자 수 많은 거는 중요한 거고 적은 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또. 사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진행 1년이 넘어가셨으니까 예. 거의 전문가가 서당계, 예 서당계. 그렇죠 전문가 다 되셔서 네. PD님 저 좀 자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분량에 대한 것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제 기준으로는 분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없다. 예. 왜냐하면은 결국 1번 문항에 모든 관여도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고민, 이 친구의 강점, 기여할 부분 이런 4가지 이상의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합이 돼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에 대한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2번 문항은 오히려 좀 더 편한 느낌으로 내가 정말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가치관이면 가치관, 직무나 업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내 생각들
해당 분야에서 내가 너네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을 좀 입증시켜주는 부분이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3번 문항은 뭐 당연히 시사 이슈니까 천자 정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SDI 접근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가 칭찬 뭐 일색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 지원자와 문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어떻게 쓰라 말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오늘 쓰지 말아야 될 거를 일단 좀 방송 시간도 있고 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SDI의 1분기 영업이익을 그만 적기를 바랍니다. 영업이익 얘기하지 마라. 영업이익을 통해 내가 감동 대단한 걸 이런 감성 터치 절대 불가하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CD 분야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LCD 분야도 분명 캐시카우로 계속 많은 투자와 비용이 또 들고 그 안에서 오는 또 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좀 적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싶습니다. 다트 같은 거 많이 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또 그거 봤다고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1분기 네. 영업이익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네요. 근데 1분기 말아요. 영업이익에 대한 걸 쓰지 말아달라는 의미가 그걸만 적고 그걸 통해 내가 느낀 걸 단편적으로 적을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기까지 내가 지원한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어떤 담당자들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었나를 감안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적도 아까 어제도 이제 유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해줬지만 네. 그 물 들어올 때 뭐 노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어필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 어필의 방향은 대표님이 잘 잡아주신 건 맞는데 문제는 본인이 해결도 못할 어필을 해서 곤란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지적질이죠. 네. 너네 이러면 위험해. 근데 내가 해결은 못하겠어. 막 이런 느낌의 것들이 있거든요. 큰 단위의 사업들. 제휴를 이제 맺을 법도 한데 LG는 하는데 왜 너네는 OLED에만 집중하니? LED, LCD도 집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큰 범위 얘기를 해서 곤란하겠고요. 또 이공계 분들은 너무 지역적으로 자기 전공이나 관심 분야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분들이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업에서 읽긴 한데 너무 지역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글자 수가 마감이 되면 그게 1번이 됐건 2번이 됐건 굉장히 좀 난독이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의 자랑이나 너무 허무맹랑한 조언이나 제언을 하기보단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의 내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에서의 어떤 대비책, 제안 아니면은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는 전체 틀 아래 짧게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 이렇게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영업 지원하는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 지원 동기가 더 쓰기 수월할 것 같은 게 뭐 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더 가장 친숙한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디스플레이와 SDI 지원하는 문과생들은 네. 어떤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일단은 많은 문과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난데 왜 나를 몰라? 이런 접근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뜨끔할 분들이 계실 텐데 본인이 중국에서 유학생일 때 중국인 친구들을 상대로 옷을 팔았던 경험. 네. 나한테 너무 정말 중요했던 경험. 그걸로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알고 무언가 기획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계획 아래 추진해갖고 잘 됐다. 그래 축하해. 근데 그렇게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길렀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업무를 바라보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그 경험 자체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문제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에서 하는 영업이 그런 영업이 아니거든요. 고객별로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도 상의하고 업계의 위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업에 대한 이해도가 근간이 돼야 될 텐데 피상적인 내 경험을 대입하는 식의 접근만은 안 한다면 좀 더 나은 자소서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내 경험을 대입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을 통해서 영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갖게 된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는 괜찮지만 네. 단순히 경험만 나열하는 건 그렇죠. 네. 경험을 나열하고 경험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음. 분명히 구멍이 삼각형인데 자꾸 동그라미를 넣고 이게 왜 안 들어가지? 라는 거랑 같은 입장입니다. 네. 적어도 해당 업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지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만큼 그래요. 확실한 네. 정리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성장 과정 적는 항목인데요. 네. 본인 성격의 장점, 또 내가 이 직무와 이렇게 잘 맞는다 하는 부분도 또 녹여내야 할 것 같은데 네. 또 영업
영업이 대상이 다르니까 또 같은 영업직여도 사업 분야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접근법도 알려주시죠. 제가 아무래도 문과 출신 강사다 보니까 오늘 영업 얘기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공계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1번 문항에서 직무 얘기를 못 적을 것 같으면 자기가 해당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본인이 해당 전공 속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해당 분야를 어떻게 이해하는 등의 과정 속에서 이해한 정도를 어필해 주든지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쌓여진 나의 어떤 업을 바라보는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문과분들은 해당 영업이랑 이거를 그대로 대입할 때 유념하셔야 될 게 이쪽에서 하는 영업의 특징을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님처럼 말씀처럼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시장 환경을 명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입사를 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먼저 시장 동향부터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을 분석해갖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분석력이나 데이터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 그리고 시장 환경을 통해 업계를 조망하고 중장기 자료에 초석일 때 기본적인 얘기들을 정리해야 되는 게 크지 고객사 만나서 하이, 나이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 기획이나 개발 쪽이랑 협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협업은 늘 그래왔잖아요. 반갑습니다. 어머 많이 바쁘시죠? 함께해요. 투게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은 절대 협업이 아니죠. 적어도 이쪽 B2B의 제조업에서의 B2B 영업은 상대 개발이나 기획 쪽의 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 거기에 걸맞는 효과들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인문계가 아닌 이공계분들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더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네. 전자전기 쪽 지식이 있는데 기술 영업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고객사에 대한 니즈는 물론이고 협업을 하는데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디스플레이든 SDI든 해당 사업에 대한 걸맞는 사업의 이해도가 있는 친구면 오히려 이 성장 과정 때 그 얘기를 적는 게 맞아요. 어설픈 가치관을 적을 바에는 업계를 이해하게 된, 알게 된 과정. 비전공자지만 내가 이쪽 업계를 이렇게까지도 이해하고 고민했다.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 글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1번에서 적지 못한 내용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에세이 예. 항목, 관심 있는 사회 이슈 적는 항목인데요. 계열사의 사업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좀 녹여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자면 이 시사 이슈를 적을 때 무조건 그 연계된 사업에 대한 것만 고려하셔서는 좀 곤란하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분명 하실 거거든요. 뭐 타사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래, 삼성 SDI가 전기자동차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길, 뭐 이런 느낌들로 대부분 글이 채워질 거예요. 또 웃지 못하지, 그지? 문과분들 큰일 났죠, 그죠? 그리고 역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 있죠. 세상 관심 없다가 갑자기 이걸 지원하려니까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연합뉴스 낮 시간대에 저희 아나운서님들 하시는 그 뉴스 하루에 딱 20분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데 그냥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뭘 쓰냐면 결국 사드 배치액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선. 아 진짜 안 돼. 호텔 신라 지원자는 써야 돼. 근데 이건 아니야. 적어도 여러분 연합뉴스를 많이 시청합시다. 와.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잘 될 거란 장밋빛 미래로 글이 마무리돼서는 안 되거든요. 미리 대비하고 예비책이 필요하다. 팀 단위든 개인 단위든 회사 단위든 이렇게 좀 논리 구성의 연역적 사고로 글이 나와야 될 텐데 대부분이 감성적으로 글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과분들보다 문과분들 글이 더 안 좋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좀 정확하게 내 논리, 이게 단순히 관심 분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논리,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무적 합성 관련해서 지금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기입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보겠어요. 이 친구가 이 직무에 적합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삼성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그냥 대략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오늘 요걸로 이런 식으로 시사 이슈를 봤다간 크고 다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련 산업군의 이슈를 그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슈는 찾아보는 거 기본이고 예를 들어 해외 법인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해외 지역의 이슈를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오히려. 특히 영업하는 친구들, 문과 친구들은 해당 지역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배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혹은 향후에 이거를 매뉴얼화해서 타국가 접목과 진출 때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뭐 하다못해 그런 얘기라도 하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 근데 그냥 대충 그냥 뭐 반대합니다. 뭐 물론 시사 이슈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리가 안 된 최근의 시사 이슈는 오히려 독이거든요. 네. 차라리 철이 지났지만 아직도 꾸준히 문제가 되는 시사 이슈를 적어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관점을 정리할 줄 모르는 특징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내 관점에 대한 정리가 부족한 친구들 분명히 있거든요. 피상적으로 수동적으로 대학 생활만 해온 친구라면 차라리 주간지 탐독하시고 연합뉴스를 애청합시다. 그래. 보니까 이제 SDA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얼마 전에 제가 그제 건가요? 뉴스 하다가 보니까 LG화학이 네. 그 배터리 전지 쪽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 투자해서 시총이 13위에서 7위까지 올라갔다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LG화학이. 10위까지 올라왔다는 기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건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이 그렇죠. 분명히 나오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스타일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좀 기억하셔야 되고 예.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로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막연한 전망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더 화랑일 듯, 잘 될 듯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는 좀 곤란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계열사 내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삼성 내에서의 입지도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으로 네. 어떤 그 목표 설정을 하는 거는 별론가요? 별로라기보다는 다른 지원자가 할 법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하다. 주십시오. 네. 경쟁사와의 어설픈 비교나 업계 전망은 좀 곤란하고요. 해당 업계 내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혹은 현업에서 좀 더 고민할 만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직자를 만나야 되고 업계 전망. 채용 설명회 때 네, 이런 부분은 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연봉은 어때요? 천안공장 근처에 뭐 있나요? 울산은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리고 스태프 부서 지원하는 분들 기흥에 있는 게 뭐가 부끄럽니? 기흥도 좋아. 나름 좋은 곳이야. 신갈협회. 그렇죠. 좋아요, 신결협회. 거기. 나는 예. 나쁘지 않은데 자꾸 그런 걸 묻고 그런 걸 채용 설명회 때 만나니 회사 입장에선 답답하시겠죠? 오늘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버스 네. 타고 뭐 한잠 자면 바로 잠실 오니까 뭐 크게 뭐 문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봤더니 보니까 SDA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또 이슈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여기는 네.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할까요? 일단은 그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완성 제품의 소재가 되기 네. 소재가 때문에 되는 거. 완성 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해당 이슈를 많이들 접근을 하시는데 그 접근만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 완성 제품에 대한 이해도로서 얘기를 하면 결국 완성 제품 업계에 대한 전망으로서 끝이 나거나 잘 될 거니까 우리도 잘해야 됨 이런 좀 1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이라거나 아니면 차별화, 글로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나 내용을 모색하는 쪽에 마무리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이고요. 그냥 뉴스 보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들 뉴스만 잘 보시면 지금 오늘 뉴스 얘기 4번 했거든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뉴스인데 해당 산업군과 조금 관련이 되는 거면 네.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채널 좀 뒤쪽으로 가면 IT 관련 채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의외로.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검색을 해서 보시거나 유튜브만 검색을 잘하셔도 좋아지고 있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많다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직무 관련 소개 영상들이 삼성 이 회사에서 유튜브나 어떤 글로 충분히 나와 있어요.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도 고려한다면 시사 이슈 접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네. 짚어봤는데 이게 끝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또 SDI 입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신의 한 수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신의 한 수는 깔끔합니다. 지식 자랑, 요행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해당 회사에 종합적으로 적합한 아임을 보기 위한 문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무적으로든 업계에 대한 이해도적으로든 그리고 시사 이슈에 대한 파악까지 나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이렇게 좀 종합적인 걸 두루두루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에 맞게 나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줄 알아야지 편식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를 너무 많이 얘기해도 안 되고 너의 얘기만 성장 과정에 너무 많이 적어도 안 되고 루피 안 되고 장문복 안 되고 뉴스 많이 보시고 째끼도 안 되고.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래요. 현비만 먹듯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그래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은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A부터 G까지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접정부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 생생하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동네엔 오늘 과연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 기업은 서하구 신평동 소재의 희성전선 주식회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경영기획사무원 2명입니다. 업무 내용은 경영지원, 인사사무 및 총무, 재무회계 업무 등입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청년 구직자로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 금융, 회계, 세무업 전공자, 조정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그리고 운전 가능자 등입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교육비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사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복리후생이 제공되고요. 청년 구직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시 중앙동 소재의 주식회사 한신로지스틱스입니다. 채용 분야는 보세 창고 지게차 운전원 1명으로 근무지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현장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소지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소지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주에 계신 이효순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산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축산업체에서 급여 및 사대보험 관리 등 일반 격리 업무를 담당할 단순 격리 사무원을 1명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과 포토샵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월 18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곳은 자동차 알루미늄 휠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문화기업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상 작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단순 사상원 8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기숙사 및 통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2교대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270만 원에 상여금 600%가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리후생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 원한다면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문 이력서 자속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십니다. 시아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 시아라. 여러분. 예, 네. 요즘 바쁘시죠? 아, 예. 그러네요. 근데 항상 바쁘긴 하지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지금 차코치님께서 공채 정보 좀 주셨는데 저 또한 어떻게 보면 NCS를 잘 짠 거죠. 영문 이력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코트라 강의를 이제 하게 돼서 네, 다시 또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더 바쁜데 더 바빠졌군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책임감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경사가 났군요.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취업 요정, 이분은 진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진이. 진이. 교육이 좀 한유진 필요합니다.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도 수고 부탁드리고요. 네. 자, 시아라 쌤, 이게 오늘 그 어떤 해외 취업팀을 안내해 주실 겁니까? 네, 그동안은 제가 영문 필수 서류에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서 해외 취업을 하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일단 1차 취업 프로세스로 영문 필수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 순차적인 과정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취업 프로세스 편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예. 네.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 만약에 영문 필수 서류를 오케이 어떻게 구글링해서 여차저차 썼어요. 네. 근데 학생들이 역시 또 영어 말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정교육과정에서 그렇죠. 많이 안 해봤던. 어.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자면 네. 무엇을 이제 필수로 합격을 했어. 네. 그러고 나서 무엇 때문에 가장 또 어려워할까요? 프로세스 과정 중에. 그 다음엔 면접이죠.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말하기가 진짜 어려울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영어로 맞아요. 면접 본다는 게 정말 이게 긴장이 되고 한국인 앞에서 영어 하는 거하고 네. 진짜 외국인 앞에서 하는 거랑은 어렵죠. 완전 틀린 차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원래 네. 영어도 제3국의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게 더 잘 되잖아요. 서로 맞아요. 못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죠. 어쨌든 영어 면접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박성현에서 처음 만나뵀는데 네. 새로운 안방만인답게 이 친구도 정확하게 이전에 이윤정 아나운서만큼 영어를 잘합니다. 예. 너무나 좋다. 하기는 이제 안 너무나 좋고 해봤습니다. 좋다. 아, 저도 미국인이랑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해. 한국인이랑. 오케이, 좋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들이랑. 아, 예. 너무 좋습니다. We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예, English. 여기가 갑자기 네, 영어 오케이. 한다고. 오케이,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면접이 어려운 부분 많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exactly. 면접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어로 일단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도 어려워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근데 그걸 좀 쉽게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유목조목 따져보려고 야, 이거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영어 면접을 대비하는 분들은 집중을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전에 한유진 캐스터가 미국 취업의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기업 취업 시의 미국 취업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영문 이력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의 진로와 직무 방향성에 맞는 미국에 위치한 회사와 잡매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용주와 스카이프나 전화 등으로 1차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이 합격하면 미국 DS 수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그 다음으로 바로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합격하면 출국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미국 취업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1차 고용주 화상 면접과 미국 DS 대단 영어 인터뷰 그리고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등 이렇게 총 3차까지 영어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도해볼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어렵게 느껴지는 이 영어 면접이죠. 이 정확한 방향성으로 접근하시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 6단계 과정으로 미국 취업 프로세스 진행된다는 점 네. 진이가 알려줬습니다. 예. 자,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인데 그런데 6단계 중에 3번이나 면접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담되겠어요. 네, 예. 영어 면접 준비하는 팁 있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What the heck is that? What the hell is 네, that? 야, 네. 욕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 전쟁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팁이 뭐냐?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어휘량 가지고 회화 대비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3단계지만 첫 번째는 일단 고용주 면접을 봐요. 근데 보통 저희 글로벌 잡센터 박창 대표님이 많이 앞서서 언급을 하셨겠지만 한상 기업이나 혹은 그 교포나 혹은 실제 그 미국인이 CEO인
로컬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보통 1차는 고용주 면접, 스카이프 면접이지만 기초적인 영어 레벨 테스트 정도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이 컨택트 똑바로 하시면서 저는 이 기업에 조사해보니 이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2차가 요새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2차. 예. DS 재단 수속 영어 인터뷰. 그러니까 너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따지면 한국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로 일단 뉴욕에서 최저시급이 한 15불 정도 되는데 10불에서 11불 정도 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너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다른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지에 대한 좀 피키한 그러한 수속 인터뷰가 Department of the State, DS 재단 수속 영어 인터뷰. 지금 트럼프 정권이 자국민 보호 정책 때문에 네. 조금 까다로워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미 어떤 대사관, 거죠? 예. Embassy, Consulate, 그러니까 대사관, 영사관 인터뷰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너 준비됐지? 그러니까 뭐 What's your hobby까지 물어보고요. 굉장히 단순한 걸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차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S 재단이 뭔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DS 재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국적이 아닌 타 국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총기 소지라든지 그런 건 네. 없겠지만 마약, 뭐 이런 범죄 기록, 성범죄 기록이 이 사람이 없는지를 괜찮은 사람인 건지 확인하는 자. 아이디를 따지는 보시군요. 거기 때문에 Department of the State,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화를 할 때 America, the USA 이것보다 the States라는 말을 많이 써요. I've been a State라고 하면 난 지금 미국에 있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용노동청에서 우리 따지면 동사무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 우리나라보다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디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이디를 판단하는 그 기관이 DS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도 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네.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화면을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It's time to grab your pen. 예. 네, 5가지인데 좀 펜 빠르게 잡으시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사실 기초회화 할 때 많이 하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 해야지. How are you today? 예. 네. 그리고 이 부분, number 2 중요합니다. Are you currently working? Are you currently working? 너 지금 일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알아볼 거고요. So, 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job? 얼마나 일했어? 그리고 number 3,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your career path? 캐리어 아닙니다. 커리어입니다. 예. 캐리어 우먼 없어요. 커리어 path,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었어? 그리고 number 4,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most about living? Internship or training in the US? 미국에 오면 너가 뭔가 트레이닝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거를 기대하게 되니? 예. 이런 정도를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뭐 Have you been to the US before? 그러니까 그냥 이건 사실 할 말 없을 때 맨 마지막 마무리할 때 Have you ever been there? 이런 식으로 미국에 와본 적이 있니? 이 정도로만 좀 많이 언급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좀 쉽죠? 간단한 질문이 네. 나온다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방송에 1번부터 또 나올까 말까 했어요, 제가. 일단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1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How are you today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완들이 네. fine을 이제 할 텐데 네, 지금- 이거는 답변은 원하는 답변은 뭐예요? 어때 한번 까보니까 막상 까보니까 제가 네. 왜 중학교 2, 3학년 네. 정도의 어휘면 할 수 있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냥 제일 문제는 영어로 들어보길 겁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ow are you? 라고 했을 때 영어 면접의 비법은 우리가 동아시아 국가다 보니 동북아시아의 특징은 일본계 취업은 Hi, so this guy? 이렇게 약간 소박하게 굉장히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외국은 지금 오버해야 돼요? 쇼미더머니 보셨죠? 여러분 넉살, swag. 네, swag. swag. 네, 약간 이렇게 어깨를 포스처를 피시고 Show me the 나는 swag. Is there any reason why you wouldn't hire me? 나를 안 뽑을 이유가 있어? 감히 너가?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how are you부터 압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모범 답안은 슬프더라도 I'm so happy입니까? 네. 예. 뭐 I'm so happy 하셔도 돼요, 정말로. 네, 좀 밝게 인사를 시작하시되 everything will be okay. How about you? 이런 식으로 물어주시면 좋겠죠. 네. 압도하는 겁니다. 기선 제압이 중요하겠네요. 압도하는 거다. 무조건 웃는 압도하는 얼굴. 거다. 네. Fine, thank you. Okay.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알아볼게요. 현재도 일하고 있는 중이니 일하고 있다면 이 직업군에서 얼마나 일했니? 네. 어떻게 대답해요? 이 부분이 넘버 2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 팁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게 되면 J1 비자가 18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J1 익스체인지 비자에서 J1 인턴십 비자,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entry level 트레이니들이 가는 거고, 넘버 2가 두 번째가 뭐냐면 국내에서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J1 비자를 가지고 12개월에서 13개월 동안 체류 기간 동안 경력직을 가지고 이수하는 게 J1 트레이니인데, 그러면 Are you currently working? 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듣는 부분이 currently 여기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여러분들이 비하하는 것이 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제가 오늘 좀 일부러 영어를 빠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T가 안 나온다고. 예, T가 녹음. is silent, water, 혹은 뭐 영국식은 맨하튼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 맨하튼. 지금 참고로 이거 네.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리자면 맨하튼도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the city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제 회화를 쓸 때 I live in the city라고 하면 I live in Manhatta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 오케이, back to our business.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면 일을 했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을 했던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I'm not currently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currently가 아니고 미국식 영어는 currently. currently. 그러니까 한글로 치면 currently. 네. currently. currently? 너 currently? 네. 네, currently working 이렇게 currently 해주시면 working. 되고요. I'm not currently working, but I'm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화위복의 스타일로 영어 면접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랬지만 이런 대비책이 있다. 그리고 트레이닝 경험이 뭔가 좀 있다면 희망적으로.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경험. I have this hands-on experience.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식으로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어떤 면접과는 좀 다른 느낌인가? 한국은 네. 되게 뭐 직무적성 네. 얘기해갖고 막 네. 뜬구름잡는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하지만 여기는 뭔가 희망적으로 맞아요. 밝게. 자신을 그냥 어. 보여주면 되는 네. 거네요. 그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게 해외 취업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국내 취업을 일단 A로 놓으시면 해외 취업은 사실 4학년 친구들이 B로 플랜 B로 가져가는데 저도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B를 준비하면서 A를 같이 접근을 하면 A부터 Z까지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방금 공채 정보에서 보셨겠지만 토익 스피킹이 또 봅니다. 그렇죠? 영어 관리직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어를 실제로 쓰는 그 직무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번 질문이 그나마 좀 이거 중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너의 경로에 관심이 있게 된 거냐? 네, 네가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떻게 네, 관심이 있게 된 거냐?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역시 짚어주셨어요. 사랑해요. 네, 커리어 패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직업 경로라고 한국어로는 그대로 직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왜, how, 왜 관심이 있어진 거야라고 하면 보통 초년생들은 뭐 구차하게 뭐 HRM과 HRD에 관련해서 이러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력이 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면 back in the day when I was in the university 내가 그 대학교에 있었을 때 in theoretically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I just heard about it has taught me about HRM or HRD, 그러니까 in business administration. 그러니까 경영 쪽에서 HRM하고 HRD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when I going to in the States, 미국에 가면 I can get hands-on experience,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o I enjoy being with the people and I like hard working and I'm always up for a challenge. 또 역시 전화위복. 내가 전화위복. 네, 전화위복.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사실 별 말이 없는데 네. 영어로 못해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맞아. 내가 실제로 일은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배웠던 걸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사람들과의 그 인사관계를 좋아합니다. 이거를 사실 국내 공채에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HR 매니저를 안 뽑아요. 네. 사람을 오히려 피키하게 보는 사람들을 뽑는데 이거 해외 영업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어필을 해주시고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 경험을 쌓고 싶다. 워킹 인바이러먼트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면요. 네. 미국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보게 되면 어떤 점이 기대되냐?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지금 계속 연관성이 있죠. 사실 넘버 3를 하셨으면 넘버 4도 그냥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뭘 경험하게 돼?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잡아드릴게요. In the US, 여러분 미국입니다. 그러면 역지사지 서로 be in their shoe, 그들의 입장이 된다면 미국에 내가 일할, 뭐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 엘러버마주 애틀란타 여기를 보면 보통 공업단지예요. 그러면 특히 이 분야, SCM의 이 분야에 대해서 유명하더라. 그래서 미국은 from scratch, 처음부터 이거에 초석이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기술력을 실제 그 기술이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제대로 배워오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국에 관한 강점을 어필해 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영어를 할래도 이제 뭐 못하는 이유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것만 좀 기억해라. 끝으로 한마디 듣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영어,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3C가 있다면서 3C. 3C. 그래, 네, 3C. 3M 아니고요. 삼식이 아니고요. 3C. 3C. 예. 3C. 여러분, 저를 보시면 3C. 시즈범이 맞나요? 가시나 시즈범이 없습니다. I have big confidence. 저는 자신감이 넘치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자, 여기서 고백합니다. I have never been the States. 저 아직 미국에 가본 그래요. 적이 미국 가본 적 없어요. 없대요. 네, 네. 대단한 친구야, 심지어 친구. 로스앤젤레스, 어. 캘리포니아 이 개념도 잘 몰랐어요. 근데 네. 문화 경험도 충분히 방금 이제 뉴스 이거 끝나면 12시 반부터 2시까지 또 김승재 아나운서 뉴스 해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끝나고 예. 그런 문화권을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 트럼프와 우리나라의 대치 관계도 그리고 또 12시 걸 늦췄네라고 하면 8시에 또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께서 또 아까 또 뉴스 몇 시간에 해주십니다. 물어보시더니 물어보더라고 또. 빅피처 그리셨네요. 네. 이렇게 또 빅피처 여러분 그렸구만. 저는 아. 이게 바로 실무입니다. 저는 대단한 친구야. 영문과 전공이지만 HRM과 HR들은 impractical. I have hands-on experience just about 10-year experience. 그래요. 10년 동안 경험해왔기 때문에 문화 그리고 저 보시면 체리 말이 많죠? 의사소통. 그래서 3C 정리해볼게요. confidence, culture, 의사소통. 문법 중요하지 않아요. 일용식, 오용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사소통 그냥 대답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 잡센터의 취업 영어 전문가 수야 학생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사상 최초로 계열사별 공채를 진행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네. 삼성그룹 공채 지원 전략이 방송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닭본사 해주시길 닭본사.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